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절세 계좌는 한국 상장 S&P 500 ETF가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상장 S&P 500 ETF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미국 상장 S&P 500과 한국 상장 S&P 500 각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수익률 비교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상품인 S&P 500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S&P 500은 미국 주요 500개 기업의 주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500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위가 1% 오른 금액과 하위 기업 1%가 오른 금액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S&P 500은 각 기업 시가총액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어요. 개별 기업을 투자하면 되지 왜 S&P 500을 투자할까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230%가 넘게 올랐잖아요. 같은 기간 테슬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5%로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기업 중에서 상승할 기업을 고르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S&P 500 ETF를 통해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500대 기업 주식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별 헤지펀드 대비 스파이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요, 1년 차에는 스파이나 헤지펀드 승률이 큰 차이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스파이가 헤지펀드를 이길 확률은 상위 15%입니다. 즉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S&P 500만 매번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상위 15%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워렌 버핏 역시 S&P 500에 투자하는 건 무지에 대한 방어라고 했고요. 아내에게 상속할 재산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공부가 부족하다면 처음에는 S&P 500을 적립식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추후에 기업 공부가 되었을 때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은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따져봐야 할 건 수익률과 세금, 활용 계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국내 상장된 ETF부터 살펴볼게요. 국내 상장된 S&P 500 ETF 중에 TR과 환해지를 제외하고 나면 총 8개 ETF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상장 ETF인 타이거 S&P 500을 검색하시면 펀드 비용 0.0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총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국내 상장 ETF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펀드 비용 이외에도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더해줘야 펀드 총 비용입니다. 네이버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에 가서 펀드 공시,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펀드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AND라는 특수 문자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P500을 검색하면 국내 상장 S&P 500 ETF의 숨은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운용보수 A와 기타 비용 B,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인 D를 합하면 전체 비용인 걸 알 수 있는데요. KB스타 S&P 500이 0.12%로 가장 낮았고 아리랑 S&P 500이 0.86%로 가장 높았어요. 여기에 총 자산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 ETF만 골라보면 KB자산운용에서 출시한 KB스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출시한 에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S&P 500이 다른 ETF 대비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타이거 S&P 500이 26조 원으로 가장 높은데요. 그런데 운용 총 보수는 0.17%로 KB스타보다 0.05%가 더 높습니다. 참고로 운용 비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KB스타가 가장 낮은 보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확인해 보면 이미 3가지 ETF 상품 중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를 시작한다 하시면 KB스타 S&P 500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펴볼게요. 해외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는 대표적으로 SPY, IVV, VOO, SPLG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IVV는 블랙락, VOO는 뱅가드, SPY와 SPLG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상장한 ETF입니다. 93년에 상장한 스파이가 가장 오래된 ETF인데요. 스파이는 오래된 만큼 자산 규모도 가장 큰 ETF예요. 총 보수가 0.09%로 다른 ETF 대비 훨씬 높다 보니 스파이 미니 버전으로 SPLG를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출시한 SPLG 보수율은 0.02%인데요. 다만 자산 규모는 다른 ETF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에요. 사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 너무 큰 비용 차이가 난다면 굳이 비싼 ETF를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스파이에 투자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소액이라 한 주당 금액이 작았으면 좋겠고 보수율도 낮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SPAG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자산 규모가 큰 곳에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IVV나 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 중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종목별 보수율이 어떤 차이를 내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장 저렴한 미국 상장 ETF인 SPAG는 총 보수율이 0.02%고 한국 상장 ETF인 KB스타 S&P 500은 0.12%입니다. S&P 500 평균 연 수익률이 10%, 26살에 1억을 투자하고 65세까지 40년 거치식 투자를 했을 때 SPAG는 40.9억 원, KB스타는 39.4억 원이 됩니다. 약 1.5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높은 보수율 차이는 어떨까요? 스파이는 보수율이 0.09%고 아리랑 S&P 500은 보수율이 0.84%인데요. 40년 후에 스파이는 39.9억 원, 아리랑 S&P 500은 30.5억 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미국 상장 S&P 500은 달러로 환전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붙어요. 최근 환전 우대 혜택이 많이 나온 만큼 비교하는 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익률로 봤을 때 굳이 한국 상장 ETF를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에서 미국 상장 S&P 500 ETF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국내 상장 ETF는 배당 소득세와 매매 차익이 15.4%로 동일한데요. 해외 상장 ETF는 배당 소득세는 15.4%, 매매 차익은 22%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 상장 ETF 경우에는 매년 250만원 미가세가 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매매 차익이 833만원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ETF 모두 128만원으로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매매 차익 833만원 이전에는 해외 상장 ETF를 추천하고 있고요. 833만원 넘을 것 같으면 국내 상장 ETF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연 매매 차익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포함되다 보니 본인 연봉에 따라서 45%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것이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몇 년, 몇십 년을 지나게 되면 수억, 수십억이 되는 돈인데요. 그렇다 보니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미국 상장 S&P 500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는 한국 상장 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 대신 매우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에서는 한국 상장 S&P 500 ETF를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미국 상장 S&P 500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 상장 S&P 500, 한국 상장 S&P 500, 그리고 상황별 투자 종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